서울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주택가 한가운데 한 집이 있었다. 그 집은 언제부터인가 지하실에서 울음소리가 난다는 소문으로 가득했다. 낮에는 평범한 주택처럼 보였지만 밤이 되면 창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이웃들은 그 집을 피했지만 새로 이사 온 지연은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낡은 집을 싸게 얻었다는 생각뿐이었다. 이삿짐을 정리하며 지연은 문득 바닥에서 이상한 바람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차가운 공기가 발끝을 스쳤고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다. 여기, 나 좀 꺼내줘. 지연은 순간 몸이 굳었다. 그러나 다시 귀를 기울였을 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피곤해서 환청을 들은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지연의 꿈속에 한 소녀가 나타났다. 그 소녀는 늘 어두운 지하실에서 울고 있었다. 지연은 그 소녀의 얼굴을 보려 했지만 언제나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리고 매번 같은 말을 했다. 나 아직 여기 있어. 지연은 아침에 일어나 땀에 젖은 몸으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손에는 시멘트 먼지가 묻어 있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손을 씻으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려 했다. 이상한 건 그것뿐이 아니었다. 부엌 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더니 문 밑으로 흙먼지가 새어나왔다. 지아가 있나? 지연은 부엌 바닥을 자세히 살폈다. 타일 틈 사이로 미세하게 금이가 있었고 그 밑으로 무언가 비어있는 듯한 소리가 났다. 망치를 가져와 살짝 내리치자 텅 하는 공명음이 울렸다. 그녀는 흥분과 두려움 속에서 바닥을 조금씩 뜯어냈다. 그러자 어둡고 좁은 계단이 드러났다. 그곳에서 서늘한 바람이 올라왔다. 지연은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계단을 비춰봤다. 그 아래엔 낡은 철문이 있었다. 문에는 녹슨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지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그녀는 드라이버로 자물쇠를 비틀어 열었다.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릴 때 싸늘한 냄새가 밀려왔다. 썩은 나무와 곰팡이, 그리고 오래된 피냄새 같은 향. 계단 아래로 내려가자 콘크리트 벽에 누군가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 가득했다. 살려줘, 여기서 나가게 해줘. 벽에는 그렇게 새겨진 글씨들이 빼곡했다. 지연의 손전등이 흔들리며 바닥을 비쳤다. 바닥엔 오래된 인형이 있었다. 눈 하나가 떨어지고 입 부분에는 검붉은 얼룩이 있었다. 그녀가 인형을 집으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문이 쾅 닫혔다. 지연은 비명을 지르며 문으로 달려갔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때 어둠 속에서 아이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타닥, 타닥, 누구야?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핸드폰 플래시를 흔들며 사방을 비춰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때 벽에 걸린 거울 하나가 희미하게 빛났다. 거울 속에는 지연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거울 속 지연의 뒤에는 누군가 서 있었다. 긴 머리의 소녀. 그 소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는 새까맸다. 지연이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시 거울을 봤을 때 거울 속의 소녀는 웃고 있었다. 입이 찢어진 듯이 길게 벌어진 미소였다. 순간 플래시가 깜박이며 꺼졌다. 도와줘. 소녀의 목소리가 귀 바로 옆에서 들렸다. 지연은 비명을 지르며 벽 쪽으로 물러났다. 그러자 벽 안쪽에서 또 다른 손이 튀어나왔다. 손은 마치 진흙으로 만들어진 듯 축축했고 차가웠다. 그 손이 지연의 발목을 잡았다. 지연은 온 힘을 다해 뿌리치며 계단 쪽으로 달려갔다.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이쪽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지연은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바닥이 끼익 소리를 내며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아래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또 한 명이 내려왔구나. 그건 아이의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낮고 기괴했다. 지연은 숨을 죽였다.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녀가 아래를 내려다봤을 때 작은 그림자가 벽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눈이 없는 소녀였다. 그녀의 얼굴에서 검은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벽을 짚고 일어섰다. 그때 갑자기 불이 들어왔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지자 지하실의 모습이 드러났다. 벽에는 어린아이의 낡은 옷이 여러 벌 걸려 있었다. 모두 피로 얼룩져 있었다. 바닥에는 인형의 머리, 신발, 그리고 작은 뼈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지연은 울음을 삼키며 출구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다. 그녀는 철제 선반을 밀어보았다. 그러자 벽 뒤에서 텅 하는 소리가 났다. 무언가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다. 벽 일부를 밀자 작은 통로가 드러났다. 그 통로 안에는 어린아이의 그림이 붙어 있었다. 엄마가 나를 여기 넣었어요. 라는 글씨와 함께. 지연은 그 문장을 읽고 숨이 막혔다. 엄마가? 그녀는 통로를 따라 조심스레 들어갔다. 안쪽에는 오래된 침대와 인형, 그리고 낡은 일기장이 있었다. 일기장 표지에는 하련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연은 손을 떨며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또 엄마가 나를 지하에 가뒀어요. 밖에 나가고 싶어. 밥이 없어요. 배가 고파요. 오늘은 목소리가 들려요. 누군가 나랑 이야기해요. 페이지마다 아이의 절망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피로 쓴 글씨가 있었다. 나 이제 나갈 거야. 엄마가 없을 때. 그리고 그 아래엔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작은 손이 피로 얼룩져 있었다. 지연은 눈물이 고였다. 그때 갑자기 통로 끝에서 누군가 웃었다. 나, 이제 나갈 수 있어. 그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림자가 벽을 따라 움직였다. 어린아이의 형체가 서서히 형태를 갖췄다. 하얀 원피스, 검은 긴 머리, 그리고 얼굴 없는 소녀. 지연은 비명을 참으며 뒤로 물러났다. 소녀는 천천히 다가오며 속삭였다. 너도 여기 있으면 돼. 그 순간 벽에 걸린 인형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다. 모두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랑 같이 놀자. 지연은 정신없이 뛰었다. 하지만 통로 끝은 막혀 있었다. 뒤를 돌아보니 소녀들이 하나둘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지고 입은 귀까지 찢어져 있었다. 나가야 해. 지연은 벽을 손톱으로 긁으며 탈출구를 찾았다. 그때 벽 안쪽에서 또 다른 문이 드러났다. 지연은 힘껏 밀어 열었다. 그 안에는 어두운 방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오래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위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하련과 한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지연과 똑같은 얼굴이었다. 지연은 숨을 멎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지연은 사진을 던졌다. 그 순간 지하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천장에서 흙먼지가 떨어지고 불빛이 깜빡였다. 상자 뚜껑이 저절로 열렸다. 그 안에는 하얀 드레스 차림의 아이의 시체가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방금 전보다 훨씬 생생했다. 눈이 천천히 뜨였다. 엄마. 지연은 비명을 질렀다. 그 목소리는 분명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소녀의 눈동자가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지연은 뒷걸음질치며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나 엄마가 아니야. 하지만 소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너는 나를 여기에 두고 갔어. 기억 안 나? 지연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머릿속이 갑자기 어지러워지며 낯선 기억의 조각들이 스쳐갔다. 낡은 집, 어린아이의 울음, 그리고 피 묻은 손. 그럴 리 없어. 나는 그런 적 없어. 하지만 그 순간 소녀의 주변 공기가 일그러졌다. 벽의 그림들이 흔들리고 손자국이 살아 움직였다. 너는 나를 잊었어. 그래서 돌아왔어. 소녀의 발끝이 바닥에서 조금씩 떠올랐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천천히 공중으로 흩날렸다. 지연은 벽을 붙잡고 다시 계단 쪽으로 달려갔다. 계단 위로 향하던 그녀의 발밑이 갑자기 무너졌다. 비명을 지르며 그녀는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눈을 떴을 때 낯선 방이 보였다. 벽에는 수많은 거울이 둘러싸여 있었다. 그 거울마다 다른 모습의 지연이 서 있었다. 어떤 지연은 울고 있었고 어떤 지연은 웃고 있었다. 그리고 한 거울 속의 지연만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기억났어. 그 목소리는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너는 나야.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였어. 지연은 눈을 크게 떴다. 말도 안 돼. 나는 그런 기억이 없어. 거울 속의 지연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기억하지 못할 뿐이야. 내가 직접 묻었잖아. 그 말과 동시에 모든 거울이 동시에 깨졌다.
귀청을 찢는 비명이 지하를 가득 메웠다. 지연은 길을 막으며 주저앉았다. 깨진 거울 조각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피투성이었다. 피는 어디서 흐르는지도 몰랐다. 그때 깨진 거울 틈 사이로 검은 머리카락이 스르륵 나왔다. 그 머리카락은 마치 뱀처럼 움직이며 지연의 발목을 감쌌다. 놓아줘. 그녀는 거울 조각으로 머리카락을 잘라냈다. 그러자 머리카락 끝에서 시커먼 피가 튀었다. 피는 바닥을 타고 흘러내리며 벽 위에 글씨를 만들었다. 엄마, 다시 내려와. 지연은 뒤로 넘어졌다. 바닥이 갈라지며 다시 아래로 떨어졌다. 그녀가 눈을 뜬 곳은 처음 발견했던 그 지하실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벽에 걸린 옷들이 모두 그녀의 옷이었다. 한 벌 한 벌 그녀의 삶의 기억처럼 걸려 있었다. 이건 뭐야? 지연은 공포에 질린 채 옷들을 바라봤다. 학생복, 회사원 복장,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옷까지. 그 위에는 각각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03년, 2010년, 2023년, 그리고 마지막에는 2025년. 그 날짜는 오늘이었다. 말도 안 돼. 그녀가 뒤로 물러서자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하얀 인형이었다. 그 인형의 입이 열리며 소리가 났다. 오늘은 엄마가 다시 오는 날이야. 지연은 뒤로 넘어지며 벽에 부딪혔다. 벽이 부서지며 어두운 복도가 드러났다. 복도 끝에는 빛 한 줄기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처럼 그곳으로 달려갔다. 복도 끝에는 나무 문이 있었다. 문 틈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며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다. 문을 열면 다 기억날 거야. 지연은 망설였다. 그러나 더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차가운 금속 감촉이 그녀의 손끝을 얼렸다.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쪽에는 거대한 거실이 있었다. 거실 중앙에는 피로 얼룩진 흔적이 원형으로 남아 있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남편과 어린 딸, 그리고 지연. 그녀의 눈이 점점 흔들렸다. 이게 내 가족. 사진 속 딸의 얼굴은 바로 그 소녀였다. 하연. 지연은 무릎을 꿇었다. 기억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기억 속에서 울고 있었다. 그날 나는 술에 취했었어. 남편과의 싸움, 스트레스, 그리고 끝없는 불행. 하연은 울고 있었고 지연은 짜증이 났다. 조용히 좀 해. 그녀는 아이를 밀쳤고 아이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피가 번지고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안 돼. 안 돼. 지연은 공포에 질려 아이를 안았다. 숨이 없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아이를 숨기려 했다. 누군가 신고할까 두려웠다. 그래서 지하에 묻었다. 그게 나였구나. 지연은 현실로 돌아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과 피가 뒤섞여 떨어졌다. 그 순간 거실 불빛이 깜빡였다. 하연의 그림자가 벽에 나타났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오며 말했다. 이제 기억났지? 엄마. 지연은 울부짖었다. 미안해. 미안해 하연아.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하지만 소녀는 미소 지었다. 늦었어. 그녀의 발밑에서 피가 피어올랐다. 피는 바닥을 타고 흘러 지연의 발목을 감쌌다. 몸이 점점 움직이지 않았다. 하연이 손을 들었다. 지연의 몸이 천천히 떠올랐다. 같이 있자. 이제 외롭지 않게. 지연은 울부짖으며 손을 내밀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눈이 서서히 흑색으로 변했다. 거실 불빛이 모두 꺼졌다. 몇 초 뒤, 다시 불이 켜졌을 때, 그 자리에 서 있던 건 지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미소 짓고 있었다. 이제 나도 여기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하연의 것이었다. 벽에 걸린 사진 속에서도 인물들이 바뀌어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지연으로, 어머니의 얼굴은 하연으로 바뀌어 있었다. 시간이 뒤바뀐 듯했다. 지하에서 울음소리가 다시 들렸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새로운 목소리였다. 그건 낯선 여자아이의 목소리였다. 지연, 이제 하연이 된 존재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그녀는 천천히 지하 문으로 걸어갔다. 손끝으로 벽을 스치자 바닥에 피가 사라지고 집은 평범하게 변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며칠 후
그 집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다. 젊은 커플이었다. 그들은 싼 가격에 놀라며 계약서를 작성했다. 밤이 되자 부엌 바닥에서 바람이 새어나왔다. 이상하네. 여자가 말했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다. 아, 그냥 낡은 집이라 그래. 그러나 그녀는 어딘가 불안했다. 그때 바닥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다. 여기, 나 좀 꺼내줘. 그 소리는 분명 어린아이의 것이었다. 여자는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남편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없잖아. 여자는 귀를 기울였다. 진짜야. 들렸어. 누가 아래에서 말했어.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착각이야. 자자, 내일 정리하자. 그들이 불을 끄고 잠들었을 때 부엌 바닥의 틈 사이에서 검은 머리카락이 스르륵 올라왔다. 그 끝에는 미소 짓는 소녀의 얼굴이 있었다. 엄마. 그녀의 속삭임과 함께 불이 꺼졌다. 집은 다시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지하에서는 또 다른 울음이 시작되었다. 새로 이사 온 커플, 수연과 민재는 첫날 밤 이후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어린 소녀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검은 눈동자로 웃고 있었다. 밑에 뭐가 있어요? 수연은 비명을 지르며 깼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손에는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었다. 이상해. 나 분명 잠만 잤는데. 민재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전 세입자 잔재일 거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부엌 바닥에는 먼지로 쓴 문장이 있었다. 나 좀 꺼내줘. 수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재는 누가 장난친 거겠지, 라며 지우려 했다. 그러나 손으로 문장을 닦는 순간 피가 묻어나왔다. 바닥에서 진짜 피였다. 민재는 겁에 질려 바닥을 확인했다. 피는 곧 사라졌지만 냄새는 남았다. 새비린내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듯한 지독한 향. 그날 밤 수연은 혼자 부엌으로 내려갔다. 바닥 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살려줘. 제발. 수연은 바닥에 귀를 대었다. 정말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도망치려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바닥 아래에서 누군가 손을 내밀었다. 하얀 손, 작고 차가운 손이었다. 수연은 비명을 지르며 뿌리쳤다. 그러자 손은 금세 사라졌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남은 건 어린아이의 머리핀 하나였다. 붉은 나비 모양의 핀 하연이 쓰던 것과 같았다. 다음 날 수연은 집안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집,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그녀는 부동산 중개소로 갔다. 그러나 직원은 이상하게 말을 아꼈다. 그 집은 예전에 살던 여자가 있었는데 아이랑 같이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요? 네, 흔적도 없이요. 그 이후로 세입자들이 오래 못 버텼어요. 직원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밤에 울음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아이 목소리 같다고. 수연은 손에 소름이 돋았다. 그 여자 이름 기억나세요? 직원은 조용히 말했다. 지연이라고 했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수연의 머릿속에 소녀의 얼굴이 스쳤다. 지연. 그날 밤 수연은 다시 그 소녀를 봤다. 지하 계단 입구에 서 있는 하얀 그림자. 예. 나한테 나타나는 거야. 소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갸우뚱하며 손짓했다. 이리 와. 수연은 공포에 떨면서도 무언가에 이끌리듯 걸음을 옮겼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다. 바닥에는 물기가 고여 있었고 벽에서는 곰팡이가 피어났다. 철문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다. 자물쇠는 이미 풀려 있었다. 문을 여는 순간 싸늘한 냄새가 밀려왔다. 그녀는 손전등을 켜서 안을 비췄다. 그 안에는 수많은 인형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에 지연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의 지연은 웃고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공허했다. 그녀의 옆에는 하연이 있었다. 그런데 사진 아래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여기 있어. 수연이 사진을 만지는 순간 벽이 울렸다. 철제 선반이 스스로 움직이며 길을 막았다. 이게 뭐야? 그녀는 숨을 죽이며 뒤로 물러섰다. 어디선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또 한 명.
천장에서 검은 머리카락이 떨어졌다. 그 머리카락 끝에 피가 맺혀 있었다. 수연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하 안으로 흡수되어 버렸다. 민재는 다음 날 아침 수연이 없다는 걸 알았다. 침대는 비어 있었고 부엌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집안을 돌아다녔다. 수연아.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는 부엌 바닥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 바닥 타일 하나가 살짝 들려 있었다. 그걸 들어 올리자 아래로 향한 어두운 계단이 보였다. 지하실이 있었네.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계단을 내려갔다. 아래는 어두웠고 습한 냄새가 가득했다. 손전등을 비추자 벽에 무언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이미 내려갔어. 민재는 순간 숨이 멎었다. 누가 여기에 있는 거야? 그가 한 발짝 다가섰을 때 바닥이 물컹했다. 피였다. 발밑에 피가 점점 번지며 발을 잡았다. 민재는 비틀거리며 계단 쪽으로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문은 닫혀 있었다. 누가 있어요? 대답은 없었다. 그 대신 어둠 속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찾았다. 뒤를 돌아보니 작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소녀 하연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머리핀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거 다시 돌려줄게. 민재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머리핀이 그의 목에 꽂혔다. 피가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날 이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부동산 직원은 이상하게 느꼈다.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자 그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집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없었다. 모든 짐은 그대로였고 식탁 위에는 두 잔의 커피가 식어 있었다. 지하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경찰이 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가 밀려나왔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벽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 이상한 글씨가 피로 새겨져 있었다. 세 명은 이제 하나야. 경찰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건 무슨 의미죠? 누군가 뒤에서 속삭였다. 곧 넷이 될 거야. 경찰은 소리가 난 방향으로 손전등을 돌렸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불이 깜빡이며 꺼졌다. 어둠 속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퍼졌다. 같이 놀자. 경찰 중 한 명이 비명을 질렀다. 그의 다리를 뭔가 잡아 끌고 있었다. 뭐야 이거? 총을 쏘려 했지만 팔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몸이 천천히 바닥 아래로 끌려 들어갔다. 나머지 경찰이 도망치려는 순간 문이 쾅 닫혔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눈이 떠올랐다. 하연과 지연이었다. 둘은 동시에 웃었다. 이제 완벽해졌어. 며칠 후 뉴스에서는 그 집의 실종 사건을 보도했다. 경찰관 2명, 세입자 2명, 총 4명이 실종된 채 행방불명입니다. 기자는 집 앞에서 불안하게 서 있었다. 현재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때 카메라가 잠시 흔들렸다. 창문 사이로 하얀 그림자가 스쳤기 때문이다. 기자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 화면은 생방송으로 송출되었다. 시청자들은 그 장면을 보고 인터넷에서 떠들썩했다. 창문에 소녀가 있었어. 눈이 까맣던데 CG인가?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 소녀는 아직도 그 집의 지하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숨이 가빴다. 방 안은 차갑고 공기에는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다. 그녀는 지하 문이 다시 열린 것을 보았다. 문 안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또 시작이야. 그녀는 속삭였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문 앞에 다가가 문틈을 들여다보았다. 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문틈 아래로 하얀 손가락이 스르르 나왔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손가락은 바닥을 스치며 사라졌다. 하지만 문틈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니, 같이 놀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외로워 보였다. 그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하의 소녀는 누구지? 그녀는 혼잣말했다. 그녀는 집안의 낡은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다.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나왔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어린 소녀와 부부가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1998년 우리 딸 수진과 함께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 집의 이전 주인은 아이를 잃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 소녀의 이름이 바로 수진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꼭 지었다. 너구나. 내가 그 소녀였구나. 순간 방 안의 전등이 깜빡였다. 그리고 거울 속에서 누군가 웃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거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거울 속 소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 얼굴은 사진 속 소녀와 똑같았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는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찾아줘서 고마워. 그녀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내가 수진이니?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난 아직 여기 있어. 지하에. 그녀는 숨을 삼켰다. 거울 속 소녀의 눈동자가 점점 검게 변했다. 그리고 거울 표면에 균열이 생겼다. 나랑 같이 가줄래? 소녀가 속삭였다. 싫어. 나는. 그녀가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거울 속 손이 튀어나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이제 내가 내 친구야. 그녀는 거세게 거울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다. 하지만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놔줘. 그녀가 외쳤다. 거울 속 소녀는 미소를 지었다. 외롭단 말이야. 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김이 났다. 거울 표면이 물결처럼 일렁였다. 그리고 손이 그녀를 안으로 끌어당겼다. 안 돼.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녀는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어둠만 남았다. 그녀는 어딘가 딱딱한 바닥에 떨어졌다. 눈을 떴을 때 그곳은 낯선 지하실이었다. 지하실은 낡은 벽돌로 둘러싸여 있었고 천장은 낮고 눅눅했다. 불빛은 없었다. 오직 희미한 달빛만이 문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주변을 살폈다. 벽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수진.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 이름을 따라 썼다. 손끝에 뭔가 끈적한 것이 묻었다. 피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났다. 왔구나. 그녀는 천천히 돌아봤다. 소녀가 있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피투성이 얼굴의 소녀. 그녀는 묻고 있었다. 이제 우리 같이 있자. 그녀는 뒤로 물러섰다. 난 널 구하러 온 거야. 해치려는 게 아니야. 수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럼 얘 날 잊었어. 그녀는 숨을 멈췄다. 잊었다니. 무슨 말이야. 수지는 눈을 내리깔았다. 난 너야.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무슨 말이야 그게? 넌 내가 된 거야. 넌 이 집의 기억을 가져왔잖아. 그녀는 뒤로 주저앉았다. 지하의 벽이 울리듯 떨렸다. 내가 너라니? 말도 안 돼. 수진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다. 그럼 얘 여기에 있겠어. 그녀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비 오는 날, 어둠 속 지하실, 문틈에 갇힌 어린 자신. 누군가 문을 잠그고 떠났던 장면. 그건 내가 아니었어.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하지만 내 안엔 나의 기억이 있어. 그녀는 길을 막았다. 그만해. 나한테서 나가. 수진의 그림자가 커졌다. 나가. 이제 늦었어. 천장이 흔들리며 먼지가 떨어졌다. 지하실의 벽 틈에서 피가 새어나왔다. 수지는 손을 뻗었다. 우리 하나가 되자. 그녀의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싫어. 싫다고. 그러나 손끝이 점점 차가워졌다. 피부가 창백하게 변했다. 이제 알겠지. 너는 나야. 수진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울렸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주변의 공기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어둠 속에서 수진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이제 기억해. 우리가 여기에 죽었잖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럼 넌 지금도 여기에 갇혀 있는 거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너도 이제 그래. 갑자기 이쪽에서 쿵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지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거기 누구 있어요? 낯선 목소리였다. 그녀는 간신히 일어나 문을 향해 손을 뻗었다. 살려줘! 그녀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벽을 두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녀의 몸이 점점 무거워졌다. 수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이제 모두 끝났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나가야 해.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 문을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문 위에 새겨진 글자가 빛났다. 지하의 소녀. 그녀는 문 앞에서 주저앉았다. 제발, 나가게 해줘. 그러나 문틈에서 흘러나온 손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가지마, 같이 있자. 그녀는 눈을 감았다. 지하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 순간 문이 스스로 열렸다. 그녀는 빛을 향해 달려나갔다. 눈부신 햇빛이 보였다. 하지만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넌 나갈 수 없어. 그녀는 뒤돌아보았다. 수진이 문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너도 이제 지하의 소녀야.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리고 문은 다시 닫혔다.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새벽 2시, 지하실의 문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천천히 문 앞으로 다가갔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문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새어나와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손잡이를 잡았다. 손잡이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를 도와줘. 그 목소리가 또 들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힘껏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어둠이 파도처럼 그녀를 삼켰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오래된 거울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을 보았다. 하지만 그 얼굴은 울고 있었다. 눈동자가 붉게 빛났고 입가에는 피가 번져 있었다. 이제 내 차례야. 거울 속 소녀가 속삭였다. 그리고 거울이 산산조각 나며 그녀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다시 지하실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벽에는 낙서처럼 피로 그려진 손자국들이 가득했고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기서 나가야 해. 그녀는 속삭였다. 그러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바닥에서 누군가의 손이 나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같이 있어 줘. 그 목소리는 분명 지하의 소녀였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손은 점점 더 강하게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녀는 바닥 아래로 빨려 들어갔다. 눈앞이 점점 흐려지고 공기의 냄새가 달라졌다. 그녀는 이곳이 더 이상 현실이 아님을 깨달았다. 여긴 살아있는 자가 있을 곳이 아니었다. 그녀는 끝없이 이어진 어두운 복도를 걸었다. 벽마다 낡은 초가 하나씩 타오르고 있었다. 초빛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가 꿈틀거렸다. 복도의 끝에는 문이 하나 있었다. 문에는 지하의 소녀라는 글씨가 피로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주저했지만 결국 문을 밀었다. 안에는 작은 방, 그리고 가운데에는 한 아이가 있었다. 머리카락이 길고 얼굴은 창백했다. 아이의 눈은 깊은 우물처럼 어두웠다. 얘 날 버렸어. 아이가 물었다. 그녀는 숨이 막혔다. 그 얼굴은 어린 시절의 자신이었다.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떠올랐다. 그녀가 어린 시절 이 집에 갇혀있던 바로 그 소녀였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잊고 싶었어. 너무 무서워서.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럼 이제 같이 있자. 다시는 혼자 두지 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방 안이 붉게 변하기 시작했다. 벽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천장이 흔들렸다. 그녀는 손을 뻗어 아이를 안았다. 그러자 아이는 웃으며 사라졌다. 그리고 방 안에는 거울 하나만 남았다. 거울 속에는 그녀가 아닌 지하의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묻고 있었다. 이제 나는 자유야. 그녀는 거울 속에서 속삭였다. 그리고 현실 속에 그녀는 서서히 사라졌다. 며칠 뒤 그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다. 집은 싸고 조용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인은 지하실은 쓰지 마세요. 라고 조용히 말했다. 새 세입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밤이 되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탁, 탁, 물방울 소리 같았다. 그는 무심코 지하 문 앞에 섰다. 문틈으로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다. 혹시 나 좀 봐줄래? 그의 몸이 굳었다. 문 안쪽에서 작은 손이 천천히 문틈을 밀었다. 누구세요? 그가 물었다. 그러나 대답 대신 웃음소리만 울렸다. 그 웃음은 어린아이의 것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다. 어둠 속에서 어떤 아이가 울고 있었다.
그 아이는 벽에 손을 대고 피를 흘리며 말했다. 여긴 너무 추워. 그가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는 얼굴을 돌렸다. 그 얼굴은 낯이 익었다. 그가 낮에 본 지하의 소녀 초상화 속의 얼굴이었다. 그는 소스라치게 깼다. 땀이 흘러내렸고 방 안은 싸늘했다. 문득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물방울이 아니라 피였다. 붉은 액체가 천장 틈에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때 다시 속삭임이 들려왔다. 밑에 내려와.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결국 손전등을 들고 지하실로 내려갔다. 계단은 끈적했고 숨이 막히는 냄새가 가득했다. 벽에는 낡은 손자국들이 이어져 있었다. 바닥에는 오래된 인형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그가 인형을 집어들자 인형의 눈이 번쩍였다. 드디어 왔구나. 낯익은 목소리였다. 지하의 공기 속에서 아이의 그림자가 천천히 나타났다. 그는 뒷걸음질 쳤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여기 너무 외로워. 소녀의 손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리고 순간 모든 불빛이 꺼졌다. 그의 비명은 어둠 속에 묻혔다. 그리고 지하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며칠 후 경찰이 그 집을 수색했다. 세입자가 사라졌다는 신고 때문이었다. 경찰은 집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단지 지하 문 앞에 이상한 낙서만 남아있었다. 다음은 내 차례야. 글씨는 피로 쓰인 듯 끈적했다. 한 경찰이 문을 열려다가 멈췄다. 냄새 이상하지 않아요? 문틈에서 썩은 냄새가 새어나왔다. 그리고 안쪽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놀라 뒤로 물러났다. 문은 스스로 덜컥 닫혔다. 그리고 조용해졌다. 저 안엔 뭐가 있는 거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후로 그 집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지하 문은 녹슬어 굳었고 계단은 먼지로 덮였다. 그러나 밤이 되면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지하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노래. 어둠 속에 나는 있어. 날 잊지 마. 그 노래는 바람에 섞여 마을 끝까지 퍼졌다. 누군가 다가가면 문틈이 스스로 움직였다. 그리고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그곳을 바라보면 그림자가 문틈에 서 있었다. 작은 소녀의 그림자였다. 그녀는 아직도 그곳에 있었다. 지하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봐주기를 기다리며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결국 지하의 소녀는 아직도 살아있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그 집은 허물어졌다. 그러나 그 자리에 새로 지은 건물에서도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다. 엘리베이터 아래층, 즉 B1 버튼은 작동하지 않았다. 관리인은 말했다. 그 층은 원래 없어. 하지만 늦은 밤 엘리베이터에 홀로 탄 사람들은 말한다. 버튼이 스스로 눌렸다고.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멈추지 않고 내려갔다고. 그리고 문이 열렸을 때 어둠 속에 소녀가 서 있었다고. 긴 머리, 창백한 얼굴, 그리고 피 묻은 손.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하에 온 걸 환영해. 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럽고 끔찍하게 슬펐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 그들의 비명은 사라졌다. 지하의 소녀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다음은 너야.